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라이브를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 성교육에 대해서 초등아이에게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영상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인사 한번 나누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계교육연구소 대표 손경희입니다. 저 그 시그니처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아들이 만들어줬어요. 역시. 거의. 그래서 지난 라이브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그 대화법에 대해서 많이 했고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살짝 성교육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그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전에 원래 작가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9살 성교육 사전이라는 책을 처음에 남자아이 몸, 남자아이 이렇게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저도 읽고 아이한테도 읽혔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또 딸에 대한 이야기도 또 써 나가셨고 그래서 이런 책들 되게 생각하지 못한 아이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책들이 되게 저는 위트 있으면서도 내용 깊이도 있는데 이해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일단은 아이한테 어떻게 줘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아이가 그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쌍둥이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여자아이, 남자아이다 보니까 아기 때는 당연히 같이 이제 목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 3살 때인가 언젠가 오빠랑 자기랑 몸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부터 그럼 내가 성교육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 시점이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가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책 제목을 봐서 딱 아실 거예요. 네. 9살 성교육. 네네, 9살.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정한 나이는 이제 5세부터 원래 성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5세는 이제 동화책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어쨌든 5세부터, 2단계는 네. 이제 9세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2단계부터는 조금 아이들과 그리고 제가 책을 몸과 이제 마음으로 나눈 이유는 몸은 성이고요, 네. 마음은 젠더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좀 21세기에 맞는 성교육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9살 성교육인데 몸편, 마음편, 나눠서, 그리고 남아편, 여아편 이렇게 해서 네. 총 2개, 네네. 4세트가 이제 한 세트가 된 거예요. 네네.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데 근데 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남자아이들 질문이 많은지 여자애들 질문이 많은지를 봤어요. 네. 몸에 대한 질문. 네네. 여자애들 질문이 더 많이 해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왜 나는 고추가 없어? 맞아요. 그러면 똑같이 젠더를 한번 볼게요. 네. 나는 왜 잠지가 없어? 이거를 남아들이 해야 돼요. 근데 남아는 안 해요.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여아들이 많이 하죠. 얘는 왜 고추가 없냐고. 엄마는 왜 고추가 없냐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인간 중심을 하려면 나는 왜 잠지가 없어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둘 다 평등한 건데 여아들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봤더니 다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엄마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고추가 있고 얘는 고추가 없어. 그걸 남여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은 뭐냐면 있다 없다가 돼요. 있다 없다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네. 과거 성교육.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이때 남자는 고추가 밖에 있대. 네. 여자는 고추가 안에 있대. 네, 네. 그래서 여자 고추, 네, 남자 네. 고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추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남성용 단어의 적용이 되는 성기예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3단계로 뭐냐면 남자는 고추, 특히 음경이 있다. 네. 여자는 잠지, 특히 음순 있다. 있다의 교육이에요. 네. 이게 이제 최근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차이점을 알려주되 그거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그리고 공식 명칭은 음경, 음순. 정확히 알려주는. 조금 한국어 단어로 쓰고 싶지만 이게 중국어다. 그쵸, 한자어밖에 없어서. 저도 한자어가 네. 좀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쓸 수밖에 네. 없다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줘서 해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성교육을 부모 입장에서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좀 저희가 받아보지 못한 세대. 저는 기억에 고등학교 때 뭔가 얘기를 듣긴 했지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전문 또 이제 그 강사를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유독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우선 첫째는 부모가 교육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많이 배워본 네. 적이 없고요. 거의 특강식으로 한두 번? 그게 다다 보니까 알려주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 국어, 영어, 수학점이 해마다 배운 게 없어요. 네네. 그리고 뭐 그거와 관련된 교과서나 뭐 참고서가 없어요. 그쵸. 네. 맞아요. 생각을 해요. 서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르고, 두 번째 뭐냐면 컴퓨터랑 핸드폰하고 똑같아요. 얘가 성은요 10년 전 성과 지금의 성교육은 너무 달라요. 계속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듯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기종 업그레이드 하듯이 시대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아이들에 맞게끔 계속 변화돼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도 과거에 있었던 그 교육을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듯이. 네. 그래서 시대에 맞는 교육이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교육. 왜냐면 1년만 하게 해서.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저는 솔직히요, 국어하고 수학처럼 역사처럼 딱 똑같은 정해진. 줄 알았어요. 성은 원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봤더니 이건 가치관 교육이고 그 법도 자꾸 바뀌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고정된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뒤늦게 알았죠. 계속 업그레이드니까 너무 버겁더라고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사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 새로운 강의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바뀌면 이 강의는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계속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아이들과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 갈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에도 세대 갈등이, 가치관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많은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서 아마 문제가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먼저 지식을, 이렇게 변화되는 지식을 쌓아야 할까요? 우선 공식적으로 있는 건 국가에 있는 자료를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선은 뭐 교육이니까 교육부겠죠.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있을 거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가인권의 자료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인권 관련된 영상도 국가에서 무료로 하고 있고요. 수없이 많이 찾다 보면 국가 관련 영상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통계를 알고 싶으면 통계청 가면 통계청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개인 1인 방송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조금 의미 있고 구독자 숫자도 많고 의미 있는 분은 이제 일일이 찾아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해도 되나요?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이제 나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 이제 유튜브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지만 이제 제가 송경이 TV로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다른 강사분들 중에 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찾아보고 계속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찾아보면 분명히 또 좋은 책도 있으니까 책도 찾아보고. 그렇군요. 아이에게 이제 좀 아이에게 성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늘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 나이에 맞춰서 깊이를 어디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줄 텐데 그 수준을 사실 내가 못 정하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약간 공식이 있어요. 역질문 3가지 하기. 역질문 3가지. 왜냐면 내가 뭔가 대답을 하려면 내 기준이에요. 내가 아이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절대 대답하지 말고요. 질문하면 돼요. 아이에게. 너는 어디서 알고 싶어? 뭘 궁금해? 뭐 어디까지 알려줄까? 뭐 걔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과하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축소해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잘못 알고 그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엄마는 얘기해줄게. 그럼 수정도 해주고. 그리고 얘랑 같이 토론도 하고. 답은 없는데 성이 답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답은 없지만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럼 엄마 생각 얘기하고. 그럼 둘 다 각자 존중해주자. 그래서 정보를 많이 캐내면 계속 좋아요. 솔직히 3가지지만 5, 6가지 내가 정보가 많이 있는 거와 내가 정보가 있어야 우리 애의 수준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세대의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점을 알게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얘가 얘기해줘요. 네. 엄마 이거 뭐 어디 오빠가 뭘 보여줬어. 그럼 오빠들이 보여줘? 그럼 그 외부에 네. 대한 자극도 배워요. 이 모든 정보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서 아이한테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세요. 아, 얘는 이 정도. 근데 얘 나이보다 너무 어린 것 같아. 내가 높이자. 얘는 내 또래보다, 우리 또래들보다 많이 알고 있네? 네. 근데 다른 애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많이 모르는 건지. 그래서 이걸 한번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보고 다른 엄마하고 나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엄마들 중에 의식이 또 낮거나 네. 옛날 다르니까. 방식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 나랑 또 차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다른 엄마들의 수준이 비슷한지 우리 애랑 수준이 비슷한지 이걸 또 체크하는 거죠. 사실 아이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던져올 때는 아이가 그 부분에서 조금 정보가 있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많은데 아이가 물어보는 것 자체를 처음에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전혀 진도가 안 나가지잖아요. 예, 아이도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아이가 처음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처음 반응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딱. 우선 저는 이제 성 그러면 뭐가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아이한테. 연상작용. 그러면 얘가 남자, 여자, 정자, 난자, 뭐 임신, 출산 애들마다 너무 달라요. 네. 성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를 역으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걔 가치관이 나와요. 네네.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길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왜 정자, 난자가 떠올랐는지. 6살인데 정자, 난자를 어떻게 알았지? 그럼 얘가 물어보고. 유치원에서. 그럼 유치원에서 누가? 그럼 선생님이 온 거야. 선생님이 왔었구나. 그럼 얘가 임신. 그러면 정자, 난자가 만나는 거 임신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럼 얘는 알고 있는 거야. 임신 과정을. 그럼 이제 건너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애는 남자, 여자. 네네. 남자, 여자 왜? 그러면 남자는 뭐, 여자는 뭐, 성기가 나오는지, 다른 게 나오는지,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이 나오는지. 아이들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이건 너무 이분법 아니야?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지치기 해서 뭐 이렇게 연상작용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가 저희가 이제 뭐 노출이 실제로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그런 정보를 유해 동영상 이런 데서 사실 유해 동영상이 예전에는 찾기도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사실 흔하게 뭐 부모의 계정으로 들어가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영상을 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마 뭐 그런 거 봤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얘기해 주면 좋을까? 아니면 영상을 접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좋을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궁금해요. 우선은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쵸, 마음은. 근데 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휴대폰이든 뭐 개인 방송이든 아프리카 TV든 유튜브든 분명히 좋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나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좋은 거와 나쁜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리키면 돼요. 보지 마라가 아니라 볼 수밖에 없다면 얘가 좋은 미디어를 많이 보면 나쁜 미디어를 골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디어를 봤을 때 얘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비판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를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는 아이. 그게 더 급해요. 그런 교육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돼요.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판단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와요. 엄마 이거 이상해. 이거 너무너무 이상하다. 막 계속 교육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나쁜 건지 알지만 본인이 보고 엄마한테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더 심각한 그걸 보고 애들한테 막 퍼뜨려요. 너도 보라고. 애들마다 달라요. 미디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TV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사실 성폭행이라는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관련된 뉴스도 요즘에 사실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엄마 성폭행이 뭐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저도 이거 그대로 물어봤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성폭행 알아? 그럼 애들이 성하고 폭행은 알아요. 그러면 성으로 때리는 거,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상작용이에요. 그 단어 어디서 들었어? 그럼 애들 뉴스에서 들었대요. 그러면 그 성하고 폭행은 알더라고요. 성을 남자, 여자로 알고 있고 폭행은 때리는 걸 알아요. 그럼 저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다다. 근데 네네. 애들은 무조건 남자가 여자가 그죠, 알아요. 아니다, 다양한 게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이제 네. 해주고 그 다음에 폭행이에요. 때리는 것만 하는 건 아니야. 놀리고 만지고 뽀뽀하고 근데 싫은 걸 애들은 하는. 무조건 살인, 때리는 거, 피난 거, 피 안 나는 것도 있어. 이러면서 네. 좀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오면 그것도 설명해 줘. 맞아. 근데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점점점 폭을 넓게 해주면 애들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범죄야. 네. 얘네들이 피해 입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야. 부모님한테 말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것만큼 확장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네. 거기서 뭔가 포함시켜주면 돼요. 만약에 네. 아이들이 남자가 여자 죽이는 거 이러면 죽이는 건 살인이고 이건 폭행이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조금 험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뉴스에서 너무 심각한 것만 해서 맞아요. 애들이 네. 심각하게 너무 높게 보고 그리고 있어서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뉴스를 많이 보면. 네, 그래서 저도 이거 수정하는데 힘들었어요.